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봉천동에 있는 다가구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현재 23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잡혀있는 그 세입자의 임대료가 감정가보다도 훨씬 높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거니까 다가구 찾으시는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네, 여기 2호선 낙성대역입니다. 요 역에서 뭐 걸어서 한 2분, 3분 그 정도 거리입니다. 자, 큰 길가로만 쭉 가기 때문에 뭐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편하고 밤늦게 다녀도 골목길이 아니라서 예,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 딸들 학교 다니는 딸들 있으면 네. 조금 그래도 골목 쭉 들어가면 바로 여기예요. 예. 큰 길가 옆에 있고 전철역도 뭐 예. 2, 3분 거리고 네, 바로 이 건물입니다. 앞에 뭐 주차할 공간도 앞에 하고 옆에 한 몇 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 사는 학생들은 차가 없어서 전철역 가까운 게 최고예요. 지하부터 해서 1, 2, 3층 이렇게 4개 층 있고 옥탑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한 층에 뭐 5개, 6개씩 룸이 있어서 룸이 총 23개고요. 네, 여기 주차 공간이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룸이면 글쎄 꽤 나오겠죠. 수익률이. 현재도 한 30억 가까운 그 임대 수익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뭐 뒤에 창고. 채광이나 이런 건 좋습니다. 이 다가구 물건 같은 경우에는 준신축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8년 5월에 준공난 거거든요. 그리고 물건이 가보면은 깨끗해요. 이제 임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 살고 있는 세입자 얘기로는 창도 굉장히 넓고 채광이 참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지하 같은 경우는 조금 습하겠죠. 네, 그 1, 2, 3층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지층은 101호에서 105호 이렇게 5개 호실이 있고요. 1층도 5개 호실. 근데 2층하고 3층은 6개 호실씩 있습니다. 지금 지하 1층부터 101호로 들어가 있어요. 보통 뭐 B01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하 1층을 101호, 그다음에 지상 1층을 201호, 301호, 401호 이렇게 층별로 층과 호수가 약간 한 칸씩 차이가 난다 하시고요. 옥탑을 501호인데 여기가 이제 제일 커요. 여기가 한 6.5평 정도 되고 다른 거는 전부 한 4평에서 4.5평, 4.5평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딱 원룸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고요. 총 23개 호실이 되어 있습니다. 2023 타경 5367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토지 면적이 55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다가구 나온 거 보면 보통 뭐 48평, 45평, 50평, 뭐 51, 2평 이렇게인데 55평 정도면 땅 평수도 딱 좋다. 그리고 이렇게 길가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점입니다. 건물 면적은 총 지하 1층과 1층, 2층, 3층 그러니까 지하 1층부터 4개층이죠. 그렇게 올라갔고 위에 옥탑 하나가 있습니다. 최초 감정가가 26억이었는데 현재 20% 저감돼서 80% 20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요. 토지는 두 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딱 반씩이에요. 27.649평씩 두 개로 딱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두 필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옥탑 한 층 이렇게 되어진 건물이다. 근데 여기 지금 토지값만 20억이 넘거든요. 지금 20% 저감돼서 20억으로 시작하는 이 입찰가 입찰 시작가보다 토지값이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죠. 예. 이렇게 뭐 쭉 그 제시회 건물도 있는데 약간씩 뭐 보일러실이라든가 뭐 발코니 이런 거 조금 확장해놨다든가 이런 게 전부 제시회 건물인데 이것도 다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토지값이 20억 한 5천 정도 되고 나머지가 한 5억 남짓한 게 이제 건물값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총 26억으로 감정가가 매겨졌는데 거기서 20% 저감됐기 때문에 현재 20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보다 싼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봉천도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딱딱 두 필지인데 요렇게 딱 네모나게 하나. 요게 한 필지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하나. 요게 한 필지.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55평이다. 예,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가 큰 길 가고 여기는 더 큰 도로고 요로 조금만 가면 바로 낙성대역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지하 1층은 5세대 101호에서 105호까지 5세대 27.89평 거의 한 29평에 5세대를 지어놨으니까 얘는 뭐 한 5점 몇 평? 뭐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요 평수를 보면 요 방이 좀 제일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좀 비슷해요. 네 개는 비슷한데 이렇게 나눠놓은 걸 보면 뭐 한 그 정도 됩니다. 5평? 뭐 그 정도 전후 되겠죠. 그리고 1층도 201호부터 올라가 있는데요. 여기 층도 보면 여기는 총 21.8평입니다. 그러니까 22평. 22평에 5개 호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22평에 5개 호수가 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12평. 그죠? 전용으로 4평 조금 넘겠죠. 보통 원룸의 평수가 4평에서 조금 크면 6평. 그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 안에 뭐 옷장, 붙박이장, 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부 빌트인으로 돼 있어서 모든 원룸이 거의 다 그런데 이 집도 특히 그렇습니다. 거의 다 빌트인으로 돼 있어서 그냥 옷만 들고 가서 살면 돼요. 뭐 책상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그리고 3층하고 4층하고는 똑같은데요. 301호부터 6호까지 요게 2층이죠. 그 다음에 401호부터 6호까지 요게 3층이거든요. 그래서 2층하고 3층 같은 경우에 보면은 똑같이 24.99평, 25평이죠. 25평에 6개의 원룸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예,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점선이 있는 거는 발코니 부분으로 나온 거를 좀 확장을 시켜놨으니까 이렇게 실집 평수가 25평이다 하더라도 한 4점 몇 평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 5평 조금 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평수가 다 있거든요. 이런 거는 외곽 평수 전용이 아닌 그런 평수이긴 하지만 이제 가서 보면 한 5평 전후 그 정도 될 겁니다. 혼자 살기 딱 좋아요. 이런 데 되게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옥탑인데 여기는 좀 크죠. 전용 6.6평에 방을 쓰니까 꽤 큽니다. 뭐 여기에서 바깥에 또 옥상도 다 있고 뭐 랄랄라 하면서 널찍하니 사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게 이제 옥탑에 뭐 제시의 건물 요게 제시의 건물이고 그다음에 또 요 바깥에 요 제시의 건물 이거는 뭐냐면 지하 1층부터 4층, 5층까지 옥탑층까지 해서 요게 전부 다 이제 보일러실을 이렇게 따로 만드는 거예요. 보면 여기 전부 보일러 그거거든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쪽으로 다른 쪽으로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래서 보일러를 그 층에 넣을 수 있는 거는 넣고 자체 층에 못 넣는 건 아마 위로 좀 끌어서 보일러를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위치가 여기고요. 여기가 낙성대역이에요. 아까 낙성대역 그 찍으신 거 보면 알죠. 큰 길에서 여기 낙성대역 큰 길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여기 집이 있는 거예요. 걸어서 2분. 그냥 뭐 젊은 사람들 뛰면 1분이겠죠. 저는 걸으면 3분입니다. 그래서 낙성대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원룸의 이제 장점을 좀 빼와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큰 길가에 좀 있어야 되고 전철역에서 10분 이내여야 돼요. 그게 이제 W역 색깔이면 더 좋겠죠. 근데 이 2호선 라인은 서울 시내를 다 관통하기 때문에 가장 지하철의 메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 있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다 돌잖아요. 2호선이. 그래서 다 연결이 돼. 다른 호선하고도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2호선 근처의 집값은 안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철역 2분 이내니까 10분 이내에 있는 물건을 찾아야 돼. 이런 세입자를 두려면. 안 그러면 조금 멀리 있으면 주차장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방도 좀 커야 돼요. 그건 이제 원룸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원룸으로 도보 걸어 다니고 여기 서울대학교도 있잖아요. 서울대학교까지 오가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전철로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장점을 추려서 내가 원룸을 수익형으로 찾고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좀 보면서 물건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요 물건이 현재 경매 2회차라서 평당 3,778만 원에
가격이 책정이 되거든요. 아까 보셨지만은 건물가는 제외하고 땅값만 20억이 넘잖아요. 20억 5천 정도 되는데 지금 얘는 이제 20억 8천 이러니까 아마 땅값에 사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바로 옆에 있는 건물들이 얼마에 나갔는지 좀 봐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요 건물, 요게 이제 오늘의 경매 물건이거든요. 요 바로 옆에 있는 요 건물이 3,997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요건 실거래가예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건물, 요거는 5,117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 3,997만 원에 거래된 거는 1989년도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는 2018년도 물건이기 때문에 신축급이잖아요. 요거는 그렇죠? 근데 1989년도 물건도 3,997만 원에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이제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 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5,117만 원에 거래된 이 물건도 1993년 준공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되게 오래됐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 새로 짓든 해야 되는 건물인데 요런 게 3,900, 5,100 이렇게 거래가 됐다. 평당 가격. 근데 오늘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3,778만 원으로 가격이 매겨지고요. 예. 그리고 20억 8천 요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은 지는 2018년 5월에 지었으니까 거의 신축급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요 길 건너는 뭐 굳이 그렇지만 어쨌든 전철역 기준으로 하면 여기도 한 2, 3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좀 보는데요. 얘도 1989년에 준공한 건물인데 6,8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요거 세 건은 실제 거래가 된 실거래가고요. 주변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면 요 물건하고 좀 비교가 될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거리가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요 정도 되는데 이 건물이 2008년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 경매 물건보다 한 10년 전에 지은 거죠. 2008년이고 경매 물건은 2018년이니까. 자, 요게 현재 나와 있는 게 4,152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랑 제일 비슷해요. 전철역에서 가까운 거리로 보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멀리 있는 요 건물을 보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지었어요. 오늘 경매 물건하고 비슷하죠. 2019년 4월이 준공일인데 요 물건 같은 경우에 현재 5,573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뭐 지하 1층에서 4층이고 똑같은 거고요. 비슷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하나 있습니다. 요 물건은 요 전철역에서 좀 멀죠. 먼데도 불구하고 평당 4천만 원에 나왔어요. 요거는 2012년에 사용 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물건, 이 물건은 5,865만 원에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2022년에 지은 요거는 이제 신축급이네요. 그죠? 그래서 2022년에 지은 건데 현재 5,865만 원에 나와 있다. 요새 건축비가 비싸기 때문에 건축 연도가 짧을수록 신축급이냐 준신축급이냐에 따라서 요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축급, 준신축급 요렇게 그나마 요렇게 좀 연도가 가까운 이런 거는 뭐 5,800만 원, 5,500만 원 요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물이 그러나 이제 실거래가로 형성된 거는 93년, 89년, 뭐 89년 이렇게 오래된 건물도 거의 3,900, 4,000이라고 볼 수 있죠. 4,000, 5,000, 7,000, 6,800이니까 4,000, 5,000, 7,000 정도의 거래가 됐다. 왜? 전철역에서 가깝잖아요. 그죠? 전철역에서 가깝고 큰 길가에 있고 이러면은 일단 이점이에요. 그거는 땅 위치만 보더라도 오늘 물건도 전철역에서 2분 거리고 큰 길가고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잘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임차인 현황을 보면 이제 말소 기준일이 2018년 5월 16일이거든요. 해당되는 학생들이 없어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거를 돈을 받아갖고 이 집을 지었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토지의 대출일이 언제냐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집 짓고 난 다음에 다들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대항력이 있는 친구는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총 23개 호실이 지금 보면 다 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23건이 다 차 있고 보증금의 합계가 29억 7,200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0억이 다 되는 돈이잖아요. 29억 7천이니까. 여기다 또 월세도 25만 원 나오네요. 어쨌든 월세 25만 원 빼고라도 거의 30억이 되는 전세 보증금을
다 안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근데 대항력은 하나도 없고 이 친구들이 다행히 뭐 전세권 설정을 해놓거나 이랬으면 좀 다 받아가겠지만 그래도 29억 7천이라는 돈을 다 받아가거나 그러진 않겠죠. 좀 배분 안분해서 배분이 되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날짜별로 나오기 때문에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못 받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2018년 5월 16일 날 근저당권 설정이 되면서 이 집을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땅으로 대출을 받아갖고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건물 짓기 전부터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들어갈 때도 본인들이 이제 뭐 좀 임차권 설정을 해놓든가 뭘 해놔야 돼. 왜냐하면 이때는 7억 8천밖에 안 됐거든요. 근저당권 설정이. 그런 걸 딱딱딱 해놓은 친구들은 좀 받을 거고 그런 걸 해놨다 하더라도 늦게 들어와서 순위에 밀린 친구들은 못 받기도 하고 일부를 받기도 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조금 명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토지 현황 보면 맞죠? 2017년 11월 17일 날 7억 8천 요걸 받아서 은행에서 받아갖고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8년 5월에 완공이 돼서 그때부터 승인받고 이제 임차인을 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최초의 근저당권 설정은 2017년 11월 17일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전입세대 확인을 보면 다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다 와서 이렇게 있고요. 자, 건축물 대장을 보면 여기에 다가구에 잘 있는 불법 건축물이라 노란 딱지가 없죠. 네, 이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불법 건축물이 없으니까 대출도 좀 나오겠죠. 대출이 좀 필요하신 분은 대출 연결해서 이렇게 이 집을 좀 장만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오면 지하 1층 다중주택, 1층, 2층, 3층 전부 다중주택으로 허가가 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옥탑 같은 경우에 다락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게 다락인데 이게 따로 문의돼 있어서 요건 조금 뭐 항공으로는 그게 안 되지만 거의 이제 이런 다가구 같은 데는 거의 이렇게 돼 있다고 보셔도 돼요. 다락으로 허가는 냈는데 항공으로 봐서는 안 나와요. 왜? 위에서 이렇게 위성으로 찍으니까 안 나오지만 이제 문을 따로 냈죠. 이거는 이제 현장 검증이 나오면 또 좀 불법 건축물이다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없어요. 깨끗해요. 이 건축물 대장은 그냥 뭐 사용 승인됐다. 2018년 이후로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불법 없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다 들어와서 있고 그러나 대학력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고 요거는 이제 전부 다 조금 따져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명도를 할지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뭐 한 10억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 한 10억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 10억 대출 받고 뭐 이렇게 조금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건물은 2호선 라인으로 있는 건물은 거의 실패는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건물값이 내려갈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 3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전세금 설정이 돼 있을 정도의 건물이거든요. 그럼 얘를 일부만 뭐 보증금을 얼마 정도 받고 내는 반전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월세 수익을 좀 남긴다면 뭐 생활하거나 이렇게 충분하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대출을 받아서 하신 다음에 뭐 전세를 빼서 대출금을 갚아도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일부 반전세로 해가지고 내가 보증금은 좀 보유를 해놓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갈 거예요 이러면 보증금 줘야 되고 뭐 이렇게 좀 돌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돈을 작은 거 가지고 최대한 대출을 받고 다가구를 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경매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가구 하신다는 분한테 얼마를 보유하고 있냐고 항상 여쭤봐요. 왜냐하면 한 3억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만약 80% 대출이 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한 4, 5억 갖고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80%의 대출이라는 거는 작은 대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또 막 이렇게 허덕이다 보면 물론 이걸 전세를 빼서 내가 막을게요. 라든지 아니면 반만 전세 보증금을 빼서 내가 요거를 일부 상환을 하고 최대한 대출을 줄인 다음에 내가 이걸 끝까지 내 그 생활비 목적으로 쓰면서 갈 거다. 이러면은 또 제가 아마 그렇게 하셔도 되는 방법은 있다라고 하지만 아예 최대한 대출을 빼서 이걸 또 다른 데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는 내가 최소한 금액으로만 이걸 소유할 겁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저는 좀 생각을 다시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다시 경매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요 집을 할 때는 한 내가 8억, 10억 뭐 이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도전해 볼 만한 집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거로 수익을 낼 수 있고 안전한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요. 명도까지 마무리해서 여러분들이 집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희망복덕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